회사 간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후배가 전화 왔어. 언니 형부 지금 제주도에 와서 골프 치고 있대. 우리 남편은 평일에 절대 못 가. 절대 휴가가 안 돼. 작은 애 졸업식 날도 잠깐 나왔다 들어갔어. 그랬더니 잘못 봤어. 그랬더니 언니 지금 문숙 언니랑 같이 쳐요. 이런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왔어. 집에 들어와서 또 회사에서 들어온 것처럼 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재밌었어? 골프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 그래 그래서 내가 안문숙 언니랑 쳤다며. 그랬더니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꼭 너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나? 특히 여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밥을 굉장히 잘 차려 먹기가 1년에 몇 번이겠어. 그렇지. 대충 비벼 먹고 그냥 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다가는 그게 안 돼. 왜냐하면 쟤네들의 건강이 먹는 게 평생 건강이나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서요. 잘해주고. 그리고 그러네. 먹는 걸 안 챙기면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제가 일 나갈 때는 뭐 애들이 방학이었고 이러면 아침, 점심 메뉴를 달리해서 하니까 해놓고 손이 막 떨려요. 네. 어머. 손이 막 떨리니까 나가면서 이제 나는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차에 앉으면서 이제 그때야 물을 먹어요. 근데 맨날 밥 얘기하는 옛날 엄마야. 그러니까 녹화 저랑 같이 하는 날도 쉬는 시간 잠깐 5분 동안 시장 봐. 장 보고 있어. 고등어, 뭐 시장, 파, 대파. 봤니 너? 예. 봤어? 그걸 이렇게 보면 보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터넷 마켓에서 뭐 이런 거 오이 뭐 얼마 이런 걸 하고 계세요. 보면 이분이 사실 이 녹화만 하기도 힘든데 그것까지 다 챙기시는 건 좀 쉽지 않겠다. 이제 엄마는 맨날 밥하다가 늙기가 싫다. 그래서 이제 아들 너 들어와라. 내가 이제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네 아파트하고 바꾸자 주말엔. 그래서 내가 거기 가가지고 네. 자유부인이 돼가지고요. 그냥 오롯이 나를 위해서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멋있다, 사람들도 야. 만나고 너무. 주말에? 그 오빠는 서초동 집에 왔었지. 좋더라 거기. 그렇구나. 내가 뭐 조용하고 좋잖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이게 사실 근데 큰 결심이죠. 왜냐하면 선배님도 그럼, 만약에 그렇잖아. 내가 주말은 그냥 나 혼자 살겠다 하면 그 찬성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찬성 못할 이유도 없지 또. 그래요? 우린 뭐 갈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찬성해줘요? 그래. 이거 선배님은 집이 그럼 냄새 안 나요? 집이 몇 개예요? 여기 누가 살아요? 내 집은 지금 반포에서 부시고 있어. 그 재건축? 50년 된 아파트가 부시고 있고 네. 여기는 이제 우리 식구가 사는 거고.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깊다 같게 얘기했어요. 집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 없는 서름을 겪었는데 그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데 성진이가 우리 오빠가 안채에 있는 주인집 텔레비전을 마당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훔쳐보다가. 맞았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옛날에. 세월이야. 그걸로 때려. 남의 집 텔레비전 왜 쳐다보냐고. 너무하네. 그러니까 이게 엄마는 너무너무 맺힌 서러워가지고 내 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빠가 저희 어렸을 때 이제 흑석동에 집을 조그만 걸 하나를 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귀가 따갑게 들었기 때문에 엄마가 뭐든지 시집갈 때도 집부터 사서 내 거. 융자를 받아서 그걸 갚아야 믿게 되는 건데 내 거. 그냥 빚이 없이 살면 늘 쓰다가 맞아. 절대 돈은 못 모은다 이렇게 맞아. 됐어요. 근데 그게 그 시대 상황이랑 맞는 얘기였어요. 맞아.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 큰형님은 금을 받았고 작은형님은 다이아 몬드를 받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한테는 뭐를 줄까 했던 거를 다 필요 없고 현금 주세요. 저는 집을 사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돈이 어디 있다고 집을 사냐. 그래서 전세 얻으라는 그 돈이랑 저는 그만큼의 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겠습니다 했더니 야, 똘똘하다. 아니 무슨 빚을 안고 살 수가 있냐. 우리 남편은 막 이 돈 이 생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남편이 3천, 나 2천 그걸로 이제 전세를 얻은 돈으로 5천을 또 대출을 받아서 1억짜리를 신혼집을 산 집을 거예요. 샀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정말 고기를 못 먹었었어. 그래서 맞아. 사람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뭐 사갖고 갈까? 그래서 고기 사와. 그랬더니 케이크를 사온 그때는 케이크랑 고기 값이 똑같았어요. 내가 부엌에서 그 케이크를 자르면서 막 눈물이 막 내가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살았어요 선생님. 진짜 맞아. 너무 힘들게 사셨네요.
왜냐면 남편이 그때 100만 원도 못 받는 레지던트 인턴이었어. 아. 그러니까 너무 살기가 빠듯한 거였죠. 그러다가 또 그나마 그 돈도 못 받는 군대를 갔어요. 아, 군의관. 군의관. 그래서 나는 갔다 왔어. 그럼 이제 끝났나 했더니 펠로라는 게 있대요. 그쵸. 어디에 취직하기 전에. 전임이. 펠로를 하면서 자기가 또 박사학위 그것도 요구한대요. 애도 어린데 박사. 언제 돈 벌어? 언제? 아니 너 그때 아나운서 할 때지? 네, 아나운서 할 때요. 제가 아나운서를 그만둔 건 우리 남편이 이제 병원에 취직하면서 저는 이제는 애를 보겠다고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결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대학 선배가 소개해줘가지고 아. 7년을 사귀었는데 화목한 가정은 스몰 토크가 많대요. 맞아요. 아주 자세구리한 얘기. 여보 그치. 나오다가 단추가 떨어졌었어.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자주 있냐? 없어요. 우리는 아주 굵직한 얘기들만 아, 있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네, 그렇잖아. 굵직한 얘기하지. 한 번은 우리 남편이 나를 회사 간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후배가 전화 왔어. 언니 형부 지금 제주도에 와서 골프 치고 있대. 근데 아니야. 우리 남편은 평일에 절대 못 가. 절대 휴가가 안 돼. 작은 애 졸업식 날도 잠깐 나왔다 들어갔어. 아, 그랬더니 이거 뭐지? 응. 잘못 봤어. 그랬더니 언니 지금 문숙 언니랑 같이 쳐요. 이런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딱 걸렸네. 집에 들어왔어. 딱 집에 들어와서 걸리셨어. 또 회사에서 들어온 것처럼 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그래 재밌었어? 골프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 이래. 그래서 내가 안문숙 언니랑 쳤다며. 그랬더니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꼭 너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내가 당당하시네. 필요하지 않지. 절대 얘기할 의무가 없어. 하지만 언젠가 내가 당신 동료 의사랑 놀다가 사고가 나거나 하면 바깥으로부터 듣게 될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이러더니 내가 잘못했다. 재밌게 사네 그래도 자기는. 그럼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요 스몰 토크가 내가 없어요. 잘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사과하잖아. 그럼 그렇지 뭐. 그럼 뭐 거기 어떻게 가게 된 거야? 반포 거기 쪽에. 그때 이렇게 된 거지. 이제 거기에 나오면 5톤 트럭, 10톤 거기 트럭이 공장이에요, 집 지방 앞. 공장이 많아. 어머 여기서 우리 애가 혹시 아장아장 나오다가 이 트럭 밑에 보이지도 않겠구나 싶으니까 이 동네를 빨리 떠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 거야. 거기가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엄마 반포 옆에 집에 전세를 살면서 엄마 내가 여기를 사야겠어. 그러면서 이제 돈 막 모은 거를 이렇게 모으고 아. 있는데 살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1,000만 원 올리고 살려고 그러면 또 1,000만 원 올려서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내가 그때 프리랜서가 됐잖아요. 애를 본다고. 근데 CF가 들어온 거예요. 그 CF가 들어와가지고 그 돈으로 32평으로 뛴 거예요. 아. 그 돈이 저한테는 엄청 중요해서 지금도 우유를 살 땐 아. 그래서 거기를 광고 찍고 융자 없이 그냥 사신 거예요. 융자가 항상 있어 융자 집에. 있지. 아, 대출은 아우 나잖아. 나는 무기신처럼 따라다니는 게 융자야.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 그랬어 내가. 내가 잠을 자. 토요일 일요일 없어 이자는. 이자는 계속 깨이는 그냥 겨. 계속 올라가는 겨. 가는 겨. 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대출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미국을 가게 됐어. 미국 왜 갔습니까? 남편이 남편. 이제 그 아. 비지팅 닥터로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왔는데 보니까 32평에 들어오니까 애들이 커져가지고요. 못 살아. 이제 답답한 거야. 그래서 42평을 또 봤어. 하여튼 또 몇 억이 비쌌어. 4억인가가. 그래서 그걸 원래 기존에 있던 대출까지 합치면 7억이 그때 나한테는 가장 어마어마한 지금 생각하면 내가 가장 큰 취업 대출. 대출이었어. 빚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출은 그럼 어떻게 갚은 거야 그 힘든 걸? 근데 그때 일이 많았어요. 일이 많아가지고 야 7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 한 4년 만에 다 그 갚은 당시. 것 같아. 4년에 오, 7억 받기가 쉽지가 사년에? 않죠. 네.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4년에 모든 7억. 우선순위가 빚부터 갚는 거로 했어. 4년에 7억을 대단한- 갚았다는 게 아니 CF를 막 했대잖아. 그게 가능합니까? 뭐 몇 개 고정을 몇 개를 하셨는데 그게 가능해요? 꽤 많이 했어. 꽤 네? 많이 해가지고 부산에도 방송이 있었고 네. 굵게 뭐 출연료 받는 거 아니라 잔일을 계속해요? 엄청 하고 다닌 이해 거지.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리포터를 하면 MC를 준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지방까지 내려가면서 막 리포트를 한 적이 아, 있어. 네. 그래가지고 비행기 시간에 마치려고 아침에 밥 해놓고 막 거길 달라가면 네. 그러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비행기 앉으면서 이대로 죽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고. 힘이 들었어. 근데 이렇게 들다가 그래 비행기에서 죽으면 또 보상금도 다른 거보다 센데 뭐 거기서 또돈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절실한 거지. 나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참 했어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한 거예요? 그거를 뭐 일주일에 한 했겠지, 뭐 5, 6일씩 한 거예요? 그랬겠지.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몸이 피폐해진다라는 걸 느꼈어. 그 번아웃 된다라는 거. 번아웃 되죠. 그러다가 드라마를 찍고 나서 인기를 얻으니까 내 몸이 아니더라고. 연락도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뭐. 그러니까 네. 이게 막 터질 대로 이렇게 막 터져서 그때 막 뭐 하면 성질도 많이 냈던 것 같고 하나도 기쁘질 않았어. 돈도 들어오는데 돈은 조금 있는 것 같아. 쓸 시간도 없고 그냥 화는 많이 나고 이러다 갑상선 암이 생기더라고. 아하. 그래서 그냥 쉴 수밖에 없었어요. 1년을 목이니까. 꼭 필요한 여자잖아. 집에서도 방송국에서도. 그러면 감사 땡큐야. 정말 피나게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갚기 어려워. 야, 근데 그래도 그 대출을 다 갚았잖아. 그럼 자기 거가 된 거 아니야, 이제. 그래 그렇게 더 노력했기 때문에. 나갈 게 없잖아. 그래, 나는 집이 아직도 없어. 근데 아이고, 너는 그 부동산을 자랑이다 이렇게- 자랑. 오빠 집이 있었는데요. 뭐 낮을 때 팔고 높을 때 이제 또 전세를 또 가신다고 왔다. 왔다 갔다 하셔서 타이밍을 좀 못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맞춰요. 뒤로 미치는 장사를 했구만. 그렇죠, 이제. 이분은 이제 내 집 마련이 제일 부러운 분이에요. 오빠, 그 그러고 반품 많이 나서- 올랐잖아. 우리. 아니 그게 하느님이 주는 복이야. 선생님 복이야. 열심히 처음에 살았어. 택시를 타고 내리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뭐 여기가 막 벽에 금 가고 막 왜요? 이러니까 아 집이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고 왜 이런 데 사냐 이거야. 근데 내가 내리면서 속으로 이 집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유. 아우 진짜 정말 이러고 싶은데 너무 허름한 데 사니까 오빠들 이렇게 우리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빠 여기 비싸 내가 그랬는데 여기가 왜? 난 아무것도 몰라요. 천원이. 난 몰랐지. 모르니까. 네. 여기가 어디야? 이거 그니까. 보일러는 들어오는 건가? 따뜻한 물 나오나 그랬지. 예. 형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이렇게 부동산에 해박하고 집도 막 마련하고 하시니까. 처음에는 구반포에 가니까 우리 남편은 좀 새 아파트에 가서 넓게 살고 싶다고 그랬는데 나는 교통이 좋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사통말달 될 수 있는 곳에서 작지만 이렇게 맞춰 살겠다는 그래, 생각이었고 지금은 엄청 고마워하지. 네. 우리 남편 이야기 듣고 어떻게 돈을 꿔서 집을 살 수 있냐 이런 말을 정말 따랐다면 진짜 지금도 구시대적이다. 집이 없었어. 지금은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시겠네. 잔소리도. 지금은 그런 얘기 못하지. 내가 뭐 어디에 밀려 밥을 못해. 뭐 재테크를 못했어. 뭐해. 아니, 잘났어. 저는 사실 아직 40대라서 뭐 부동산 제 집은 있지만 저도 대출을 갚고 있고 또 이제 뭐 갈아타기도 해야 되고 한창 많이 집을 샀어? 집 샀죠. 오 이번에 산 거야? 저는 대출을 내서 산 거예요. 아니, 물론 어쨌든 네. 누구든지 대출할 사지. 그냥 어떻게 그렇죠. 사. 제 돈은 반이고 못해. 은행 돈 반 이렇게 해서 그럼, 사는 그럼. 거니까 집은 샀지만 뭐 앞으로도 계속 뭐 더 좋은 집을 사고 싶고 그럼. 이렇게 욕심이 네. 있는데 나 같으면 돈이 있다면 네, 어디에요? 이제는 네. 헬리콥터 내지는 그 나르는 자가용이 도입이 되면 네. 좀 멀고 교통이 나빠도 뷰가 좋은 곳이면 이제는 괜찮은 시대가 될 것 같아. 나르는 자가용은 뭡니까? 나르는 자가용이 자가용 이제 이제 나르는 비행기가 택시가 생긴대. 들어온다고. 에어택시가 생긴다고? 에어택시. 지금 아직 전기차도 부담스러운데요?
난다고? 난다고 얘는 그거 130살 살 거기 때문에. 아니. 저희 다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영화에서는 저는 봤어. 자율주행차가 이제 얼마 있으면 어. 완전히 뭐 상용화 된다 이런 거 들었는데 자율주행차도 오래 걸린대요. 해외 토픽 보면 해외 벌써 그거 다 이렇게 상용화 전에 실험 단계에 있어. 진짜요? 그래? 못 봤어? 뉴스에? 아니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선배님 제가 볼 때는 지금 방송 생활을 몇십 년을 하셨는데 중간에 뭔가 하나가 엄청 빠그라지지 않고서는 아 그게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뭐 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큰 게 이게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예. 옛날에 그런 걸 많이 샀어요. 뭐요? 저는 뭐 남한테. 차 보증, 뭐 신용대출 보증 뭐 이런 거 돈 빌려주고 이제 우리 집 담보로다 돈 빌려주는 거야. 그쵸. 그 한 달 후에 자기가 준다 쓸데없는 그러잖아. 아, 예. 한 달 후에 주면 되잖아. 안 주죠. 안 주지. 왜 안 주는 거야? 안 줘요 그 사람들은. 어? 그러니까 제가 저도 100%안 줘요. 그게 한 20년에 30년 됐어요. 안 주더라고. 그리고 안 주지. 최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노후 대책. 예. 노후 대책에 참 굉장히 좋은 얘기야. 따박따박 월세가 얼마씩 나오는 노후 대책. 그거 이제 하라고 그래서 투자 뭘 하루서 했지. 그쵸. 상가 같은 거. 했지. 했는데 반도 안 나오더라고. 왜요? 애초에 얘기한 거에 안 나와. 근데 어쩌면 이렇게 순진해 상가가 사람들이. 너무 많죠. 아우,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리고 미분양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을 끓는 거지. 그걸 내가 손에 팔았어요. 아, 그걸 마누라도 저는 몰랐지. 네. 나중에 팔 때 알았지. 아하.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판 거야. 선배 혹시 주식하세요? 옛날에 했었죠. 옛날에. 다 하시네. 보니까 안 돼, 약간 안 해야 사행성 되고 다 하구만. 측면으로는 다 있어. 옛날에- 주식을 얼마나 해? 옛날에 했었어요. 많이 하셨어요? 16만 5천 원에 사서 5만 원에 팔았어. 뭐야? 아, 네, 무슨 기술 있어요 옛날에? 무슨 무슨 닷컴 이런 거 옛날에. 네. 그래도 마누라한테 매 안 맞은 게 다행이다. 저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난전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아, 전 뭐- 매일매일이 기적이야. 손해본 얘기를 하세요? 어? 지금도 가끔 하세요 그런 얘기를? 아니 얘기 안 하지. 뭘 해 그걸. 아니 아니, 야단 면이 맞지. 안 해? 해봐야 속만 뒤집히는데 뭐 아, 하라 그러니까- 하겠어. 염장 질르는 거. 안 해요? 안 하겠지. 우리 집사람 그런 얘기 안 해. 좋으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럼. 황혼 의원도 두렵습니다 나이가. 그럼. 그 조심해. 말 잘 들으라고. 언제 올까봐. 네. 말 잘 들어. 딸들하고 와이프하고 셋이 뭉쳐가지고 네. 그럼. 저 외톨이 시키면 그냥 큰일 한거 나. 아니겠습니까? 젖은 낙엽처럼 어. 꼭 붙어 계십시오. 그지? 잘 쓸려 나가지 않게. 맨날 물 뿌려야 되겠다. 네, 분무기로 쭉쭉. 지금 뿌리고. 내가 요즘 사실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한다, 뭐 은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은퇴하면 누가 알겠니? 뭐 다시 하면 알겠니? 그건 상관없고 네. 내가 나한테 안식년을 줬다 그럴까? 아. 그냥 내 젊은 날이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안 됐어. 막 안 잘리려고 기를 쓰한 게 내가 너무 안 됐어. 그래서 아우 잘 애썼어 이거 도닥도닥을 해주고 싶어서 내가 쉬었던 거야. 그래서 5년 됐어요. 5년을 방송을 안 하시고. 아니, 그리고 내가 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일을 하자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흔들리잖아. 네. 근데 야물차게 다 안 했어. 근데 얘 때문에 이걸 왔잖아. 그러게요. 얘를 내가 되게 이뻐하거든. 선생님 나 이뻐하잖아. 이게 뭐가 이뻐하는 거야 이러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 그렇지 이뻐하면 힘든 걸 해줘야 되는 거지. 누굴 봐주려면 내가 손해를 봐주는 거잖아. 근데 난 사실 내가 무슨 주제를 할 건데 내가 그 얘기를 했었더니 자기가 친정엄마를 모셔야 된대. 네. 그래서 내가 너 모시면 입을 꼭 붙이고 모셔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했었더니 선생님 그 얘기 좀 나와서 해줘요. 이러는 거야. 지금 저희 엄마가 작년에 5월에 감기로 병원 들어갔다가 코로나가 걸려서 한 달 동안 계시다가 이제 요양병원을 계세요. 작년부터 이렇게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겁이 나는 거야. 왜냐하면 혹시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대처를 못하지 않을까. 넘어지면 네, 어떡하나. 고관절이나 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각자 의견이 달랐어요. 그래도 이번에 외박하고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적응 기간을 갖고 모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잘했다. 나는 우리 엄마가 7살 때 아빠가 월남에서 돌아가시고 그 3남매를 키웠는데 부모는 10자식 키우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부모를 못 한대잖아. 못 모신다는 말이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듣기가 싫고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서 제가 그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지 무슨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건지 잘하지 말고 그냥 해. 어, 어떻게 잘하냐 그냥 해. 막 10년 된 집을 외박 나오신다고 해서 막 치우는데 너무나 정말 같은 여자지만 불쌍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옷장을 치우면서 정말 엄마 갈 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싶은 거고 그게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인간의 연민? 그치. 네, 그런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너무 불쌍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3남매를 키워온 어머니. 어머니의 세월은 오직 3남매를 위해 흘러갔습니다. 7살 때 엄청나게 넓은 곳에서 우리 삼형제를 데리고 갔는데 우리는 거기서 비행기 날리면서 막 신나게 놀았어요. 그렇게 드넓은 곳은 보질 않았는데 저 멀리서 엄마가 사람들에 휩싸여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몇 년 후에 좀 철이 든 다음에 알았어요. 그게 국립묘지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날 아버지 묻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젊은 여자가 혼자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변에서 가슴 아파했고 그 다음에 엄마가 되게 미인이었기 때문에 제처 자리가 많이 나왔어요. 좋은 자리에. 근데 엄마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남자라도 애들이 이제 천덕꾸러기가 되거나 차별받는다라는 생각에 혼자 저희들을 키우신 거예요. 그것이 제게는 이제 엄마를 모셔야 하는 이유예요. 엄마가 청춘을 바쳤으니 나는 나의 노년 정도야 아무렇지도 않게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한 의리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감당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여생을 곁에서 지켜드리는 것. 지금 오용실 씨의 목표입니다. 언제부터 아프셨던 거예요? 엄마가 이제 내가 27살인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영실아 나 쓰러졌어 이래가지고 진짜요? 목욕탕에서 넘어지셨는데 반신불수가 딱 온 거지. 아. 근데 엄마가 한방을 그때부터. 가시겠다고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쳤어. 아이고. 하루를 지나고 네. 제가 이제 그러고 이제 병원을 모셨는데 그래도 뭐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저 결혼식 하고 우리 애들도 봐주고 그렇게 되신 거죠. 그러다가 제가 한 5년 전쯤 드라마 찍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 왔어. 장모님이 비밀번호 집 밖에 모르신다. 못 외워서 계시는 걸 사람들이 내 번호도 모르고 그래서 사위가 병원 다닌다고 해가지고 병원으로 연락 와서 아이고. 뭐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그게 이제 병원에 가니까 혈관성 치매라 서서히 나타날 거라고 하더니 이제 서서히 나타나요. 아, 정말 치매가 제일 무서워. 그런데 공포야. 그 아주 빠른 속도로 나빠지진 않으세요. 5월이나 6월쯤에 퇴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아니 힘들잖아요. 그게 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아유, 그럼. 않으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내가 우리 시아버지하고 내가 9년을 살았거든. 근데 내가 넷째 며느리야. 우리 시아버지가 40에 혼자 돼가지고 6남매를 혼자서 기르는 사람이야. 40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얘기를 예전에 SBS 창사 특집으로 네. 어디로 가나라는 그 제목으로 김수현 씨가 쓰고 내 역할을 원미경이가 해서 방송 대상도 탔어. 드라마가 나왔어요? 드라마를 했어. 그래서 그 우리 시아버지 역할을 남일우 선생님이 했었어. 9년 병간호 하신다. 병간호를 했다고 그러지 마. 그냥 같이 살았어. 근데 그 병명이 뭐였어요 그때? 아니 그냥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거지. 우리 시아버지 정신은 말짱한 거야. 네. 봐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아니 그때는 네. 간병사 이런 게 없었어. 기저귀도 없었어. 수건으로 했어.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가 왜 잠옷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예, 예. 할아버지들이.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추리닝을 평화시장에 샀어. 그래서 노란색, 연두색, 뭐 핑크색 이만큼을 사다가 놨어. 근데 그거를 입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똥을 싸지는 않으셨어. 그냥 팬티에 조금 묻는 정도였다가 이제 한 3, 4년 되니까 이제 마루에 떨어뜨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온몸에 똥을 뭉치더니 나중에 똥난초를 온방에다 그리는 거지. 그 똥난초는 왜 그리냐면 나한테 안 걸리려고 자기가 치워보려고 하다가 한 손이 이렇게 됐으니까 한 손을 어떻게 치겠어. 근데 그렇게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랬지.
선생님 일하고 계셨는데 그걸 그치. 어떻게 일일이 해요? 8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아니 계속 누군가가 아니 와? 9년이에요. 1년 깎지 마세요. 오, 9년이에요. 네. 어. 근데 이제 똥이 묻으면 내가 그걸 못 빨겠더라고. 애 똥은 이렇게 빨래하고 나가는데 네. 할아버지 똥은 너무 끈적 고약 같아서 안 돼. 근데 그 빨래를 내가 추리닝을 버렸어. 왜 평화시장에서 좀 싸고 그래요. 사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그걸 주워와가지고 빨았어. 그래서 나 그게 제일 우리 엄마한테 미안해. 그래서 내가 엄마 나 바깥 사둔 똥 걸레를 빠른 여자가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걸 빨면서 이년아 이게 돈이다 이년아. 우리 엄마는 딸이 나가서 돈 벌어서 이거 사왔는데 이걸 버리니까 네. 그게 내가 제일 우리 엄마한테 미안한 거야. 지금 생각하면 재밌었던 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시아버지하고 바둑을 그렇게 떴어요. 바둑을 이렇게 뜨시다가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딴 데를 볼 때 바둑을 이렇게 옮겨 놓은데 근데 우리 친정 아버지는 누가 야마시 치는 걸 보고 우리 아버지는 야마시. 지금 이건 야마시 쳤시다 이러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황해도분이거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안 오가시다 이런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시아버지가 이래. 한 일주일쯤 오자. 아버지는 어디 가셨나? 나보고 그랬어. 그럼 내가 아버님이요 야마시 쳐서 안 논대요. 우리 친정 아버지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거든. 우리 시아버지 자기의 그 서울대학 나온 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바둑을 두다가 학교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느닷없이. 그러면 우리 아버지 또 지지도 않고 소학교 했습니다. 이래. 아, 예, 나는 경성 사범을 나왔습니다. 이래. 그게 스토리야. 스토리네. 그거를 레파토리. 한 달에 2번 돌려서 하는 거야. 그랬어. 근데 나는 그게 친정 엄마 아버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똥빨래도 빨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늘 나보고 그랬어. 이건 송도순집밖에 못하네. 이건 양반의 딸 아니면 못한다. 이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해도 아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우리 아버지 딸로 태어난 것 같아. 야는 특별해. 야는 신문에 난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많이 해주신 거.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어. 내가 70평생 본 인간 중에 네가 최상품이야. 이래서 나 그게 내가 내가 그래도 인간이 상품인데 내가 이 짓은 할 수 없지. 이거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살기 싫고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나 이제 진짜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이혼한 사람은 없는데 우리 집에 이혼한 사람은 없는데 이것만 5시간, 6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안 할게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랬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내가 참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인데 참 지혜로웠구나. 내가 그나마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하신 거죠. 엄마 지혜가 아버지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예. 아버님은 얼마나 모신 거지? 저희도 한 9년 가까이 9년. 됐죠. 저희 아, 집사람. 비슷하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반신 저희는 그냥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 자연적으로 연세가 되셔가지고 아. 잘 걸어 다니시는데 수발하고 집을 못 찾아오시죠. 대소변을 못 버리고. 이제 그게 가리시지 제일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좀 안 좋은 소리 됐어요. 그것도 못하냐고. 아니 그것도 그래. 못- 근데 남자들은 그게 고마운지 근데- 모르나 봐. 친애 아버지 네. 근데 전 해주는데. 그런 얘기 그거를-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집도 저는 그래서 빌라로 이사를 갔어요. 울타리가 있는데 네. 어디 못 가시게 가셔도 금방 편하게. 그리고 이제 여기 이름표 달고 이제 전화번호 다 해. 그래도 몇 번을 잊어버려가지고 밤새도록 찾아다니고. 네. 맞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공포예요. 잊어버리는 거. 보죠. 나가는 게. 나가시는 거. 그럼 어디 가신지 모르니까. 모르 찾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찾다가 뭐 새벽에 찾고. 어디 갔어? 예, 경찰 뭐 누가 전화 와요. 아. 지구대에서.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그 어디 아는 우리 그래. 선배나 후배가 이 시간에 왜 니네 아버지 집가 여기 있냐고 전화가 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몰랐어요. 저희 집사는 아침을 안 먹었어요. 10년을. 그 냄새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는 똥을 치고 나면은 그냥 커피 이렇게 한 숟가락 그냥 먹었어. 막 그게 그 그 쓴 냄새 거를 막 때문에. 토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해봤어요.
그 나중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너무 힘들다고 제가 이제 한 며칠을 근데 하루에 뭐 보통 7, 8번씩 이렇게 그래 나중에 결국은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갔어요. 그렇게 돼요. 그 상황까지 갔어요 이제. 네. 그냥 이제 그럼. 헤어지냐 마느냐까지 간 거죠. 그래 네. 맞아. 이제 니네 아버지 네가 해, 내가 이렇게 아버지가 모시겠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그래, 내가 많이 해봐. 모시면 되지 않냐 이렇게 된 거지. 그때 요양병원 얘기가 나와서 요양원이 있었구나 그래도. 그때 있었어요. 우리 네. 나 때는 없었어. 그때는 요양병원이 막 많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요양병원에 한 달만 모셔보자. 그리고 한 달 갔다가 한 달 좀 넘게 있다 돌아갔었죠. 요양병원에서? 병원에서. 그러니까 3월 2일 날 돌아가서 3월 1일 날 노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데리고 다 병원에 갔어요. 인사하고 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아버지 얘기 이북분이신데 냉면을 먹으러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냉면을 드시면 설사를 하시고. 설사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냥 식사를 하세요. 그래갖고 그 불고기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밥을 주셨는데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좀 후회되시겠다. 그게 후회가 냉면 드릴 거. 아 그 냉면이 아이고. 지금 그냥 나 냉면 못 먹어서 그치. 냉면 못 먹어. 그치. 그 생각 그치. 났어. 그 한 끼 못 드렸네.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남겨진 자식들에겐 후회만 가득합니다.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 거야? 형제끼리도 그렇고 어떤 마음으로 집에서 간호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떤 마음 선생님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고 그냥 그런 것 같아. 냄새 나니까 빨리 치고 그거 이거지. 빨리 치우고 얼른 뭐 깔깔 무슨 마음에 뭐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건 거 말도 안 되는 없어. 얘기야. 네. 어른한테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올 때는 와서 뭐 일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현실적인 걸 해야지. 아버님 배주로 애들 다 데리고 왔어요. 이건 아니야. 그렇죠. 보면서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1년 됐어요. 이제 갑자기 그게 이제 생긴다기보다 처음에 이제 당뇨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만성 신부전증, 그래. 합병증이 와요. 신부전증이 오고 물 빼잖아. 네, 병원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다가 계속 쇠약해지다 보면 사람이 한 번씩 쓰러져. 맞아.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뭐 라디오 생방도 하고 이럴 때니까 생방을 하고 있는데 막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 엄마 딱 찍히는데 누가 봐도 이 시간에 전화를 할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생방하다가 노래 나갈 시간에 받아야지. 잠깐만 노래 좀 더 틀어주세요. 얘기하고 받아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 쓰러지셨다. 그때부터 저희는 너무 정신이 없지 뭐. 네, 정신 없는데 그때 또 막 코로나 와중이어서 더 정신이 없었어요. 응급실이. 맞아. 들어갔더니 아버님이 지금 몸에 있는 혈액의 4분의 1을 혈변으로 토하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것도 진짜 기적이다. 정말 기적이다. 신기한 거다. 암이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 4기 혹은 말기입니다. 뭐 수술도 할 수 없고 왜냐면 그게 위 쪽에서 암이 발견됐는데 이게 이미 전이가 돼서 폐, 간, 모세혈관 다 이만큼 왜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됐느냐. 내시경을 이때껏 70평생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안 했어. 그냥 아버지 얘기는 그래요. 혹시라도 받다가 무슨 암이라도 나오면 니네들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복장이 터지지만 환자도 앞에 두고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들어갔는데 이제 항암 치료 부작용이 머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밥을 못 먹잖아요. 이 밥맛이 아예 없거든요. 그냥 먹으면 토하고. 바로 토하고 싶고. 그래서 살이 그때 저희 매장 아버지 말이야. 키가 173인데 매장 말이야. 45kg까지 빠졌어요. 맞아. 그러니까 넘어지셔서 얼굴 여기 이만큼 멍들어 있고 맨날 또 여기 쓰러져 있고 저기 쓰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구급차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야 되고 그때 제가 술을 끊었어요. 끊었다고. 술 끊고 친구 모임 다 끊었어요. 왜냐면 뭐 모여서 뭐 한잔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 오면 가야 되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매달렸는데
가족 모두가 매달리니까 모두가 우울증에 걸려. 맞아. 죽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러다가 우리 가족 다 몰살당하겠다. 아, 그러니까 24시간 같이 이렇게 있는데 맞아. 그러면 뭐 똥오줌은 물론이고 목에 가래 끼는 것도 빼야 되죠. 또 폐에도 또 암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안에 여기다가 소변이 안 나와요. 그러면 소변줄 요도에 꼽아가지고 축 빼는 그런 거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욕창 오니까 맞아. 목에 이렇게 일로 눌러줘야 눕혔다가 이게 너무 기 맞아, 그래.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막 미쳐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멀쩡한 녹화 현장에 가서도 짜증이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짜증. 괜히 시비 걸게 되고 맞아. 신경질 이런 나를 보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간병은 포기할 수가 없는. 그래. 그러다가 제가 정 안 돼서 아버지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혹시 아버지 간병사 쓰셔도 되냐고.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싫다고. 나는 그런 거 못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가 계속 모실게요. 그리고서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2년여의 투병 끝에 지난해 세상을 떠난 아버지. 이제는 그리움으로 남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게 남들이 나한테 뭐 한마디 던지는 거 너무 싫어요. 그래. 뭐 너 정말 효자다. 너 같은 애가 어딨냐. 그리고 그런 나는 것 그때 같아. 제일 내가 싫어했던 얘기가 아유 형제 엄마 복 받을 거야 이러면 복 가져가세요 내가 그랬어. 그때 나한테 그러니까 뭐 너 같은 며느리 없다 이런 이게 얘기. 나한테 칭찬으로 그런 거겠지. 와서 아유 형제 엄마 복 받을 거야 복 가져가세요 내가 그랬어. 뭐 그렇게 사람이 안 모시는 사람은 인사만 하는데 네, 그치. 모시는 사람은 포악해져. 그래. 내가 막 엄청 그리고 예민해지죠. 그럼 포악해지지 않으려면 어떤 해법이 있어요? 안 봐야지. 안 봐야 돼요. 간병이 있으셔야 돼. 안 요양병원에 봐야지. 보내시거나 부모님을. 그러니까 독한 하려면 마음을 먹어야 돼. 그거를 다 내가 음. 소화를 시키고 참을 수 있어야 돼. 내가 그랬잖아. 모시는 사람은 네.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근데 쉽지가 않은데 그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할수록 나만 구겨지고 나만 찌질해져. 입 꼭 붙이고 해야 돼. 내가 더 구겨져. 그래서 그냥 저는 가만히 그냥 해. 유일하게 힐링 받을 때가 언제냐면 병원에 보면 입원해 계실 때는 이제 밑에 구내식당 있거든요. 그 가면은 죄다 암 환자들 간병하는 환자 가족들이에요. 가족 보호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 나랑 똑같은 다 표정. 똑같지. 맞아. 같은 사람들. 입장이죠, 다 같은 입장.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도 가끔씩 병원 가요. 구내식당에.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보면 아버지 생각도 나고 마음도 좀 약간 좀 안정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늙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될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는 가족들이지만 그냥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처럼 지내는 집도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돼? 그게 그냥 안 되는 게 우리의 아름다움인 것 같아. 그런가요? 정서적으로 난 우리 우리나라가 정서. 아름다운 것 같아. 어떻게 세 분 다 이런 경험이 있는지 저한테 정말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하늘에서. 사람으로서 할 일을 사람답게 하는 거야. 그 기회를 준 거야. 맞아요. 잘해봐. 그러면 네가 내 생각에는 사람이 숙성이 됐다가 발효가 된다니까. 그래서 발효가 되면 약이 되잖아. 내가 사람한테. 그래서 그렇죠. 그게 지난 거지만 그냥 참 잘했다. 맞아. 그 발효와 썩는 거는 정말 한 끗 차이인 어, 거잖아요. 근데 네. 되더라고. 이게 어른이 되더라고. 해봐 한번. 근데 너는 잘 될 것 같아. 나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밥도 잘하지. 잘할 것 같죠. 재테크도 네, 잘하지. 남편하고 쌈도 네, 잘하지. 못하는 게 뭐 못하는 게 있어? 없네요. 다 잘할 네. 거야. 왜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저희 좀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긍정적이잖아, 자기는 또. 힘내세요. 오영실한테 박수.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오늘 참 다시 태교를 함에 있어서도 너무나 큰 힘이 됐고요. 특히 엄마 모시는 부분에 그와 같은 그런 경험담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참 소중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나도 다가올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근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숙한 모습으로 또 다시 태어나는 오영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